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30페이지 그리고 31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30페이지, 31페이지를 풀면서 이 교과서 옆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개념들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고 빈칸을 채워가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들을 풀면서 2차 곡선에 대한 정의와 그 식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어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 초점이 2,0이고 꼭지점이 원점인 포물선이 점 A, 8을 지날 때 A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은 아주 포물선에 대한 기본적인 식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일단 포물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점이 2,0이니까 여기가 2라고 하면 이 2라는 값이 그 포물선 식에서 말하는 P 값이 되겠죠. 그리고 꼭지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포물선의 꼭지점이 원점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는 포물선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포물선 하면 떠올려야 될 식은 초점이 X축 위에 있죠.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포물선이기 때문에 Y제곱은 4px라는 식을 떠올리고요. 여기 이 문제에서 p값은 2가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을 바로 대입을 해보면 이 포물선은 y제곱은 8x라는 식이 됩니다. 즉, 이 빨간색 포물선의 식은 y제곱은 8x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포물선이 a, 8을 지나기 때문에 x자리에 a, y자리에 8을 대입해서 a 값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이 더 나오죠. 어떤 거냐면 포물선의 준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 문제의 y제곱은 8x라는 포물선의 준선은 어떻게 되죠? 초점이 2,0이기 때문에 준선은 x는 2라는 바로 이 식이 준선이 됩니다. 자, y제곱은 8x라는 식에서 y자리에 8 대입하고요. x자리에 a 대입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8로 약분하면 a 값은 8이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2번은 한 초점이 4,0이고 중심이 원점인 타원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은 1이다. 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x축, y축이 있고요. 한 초점이 4,0이라고 했어요. 4,0 이 점이 초점이 되고요.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평행 이동되지 않은 이런 식의 타원이 생기겠죠. 식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있죠. 자, 식을 보고 알 수 있는 걸 그래프상에 그려보면 바로 이쪽 타원의 꼭지점은 A, 이쪽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있는 타원의 꼭지점은 B 자리인데 지금 B의 제곱이 B제곱의 자리에 9가 들어있기 때문에 B값은 3-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A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관계식이냐면 자, X축에 초점이 있고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A제곱에서 4제곱을 빼주면 B제곱이 된다라는 관계식이 있었어요. 따라서 A제곱 빼기 4의 제곱은 B의 제곱인데 B값이 3이기 때문에 3제곱. 따라서 A제곱은 제곱 풀면 9 더하기 16 되고요. 25가 되겠죠. 따라서 A값은 5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때 타원의 장축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됩니다. 즉 장축의 길이는 2a
이 문제에선 이 a인데 a 값이 5이기 때문에 따라서 장축의 길이는 10이 됩니다. 자, 그러면 타원의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타원의 정의라는 건 바로 이 타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 각 초점, 한 초점이 4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초점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이 초점과 타원 위의 한 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죠? 이 길이 거리의 합이 일정한 것이 바로 타원이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서는 바로 이 일정한 길이가 바로 이 a 값, 즉 10이 되는 겁니다. 3번입니다. 3번은 두 꼭지점이 1,0, 마이너스 1,0이고 두 직선 y는 루트 3x, y는 마이너스 루트 3x를 점근선으로 하는, 자, 쌍곡선에서는 바로 이 점근선이 나왔죠. 쌍곡선에서는 바로 이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근선을 찾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쌍곡선이라는 걸 보면 일단은 a제곱분의 x제곱, 이때는 빼기죠.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런 식이 하나 있고요. 자, 이런 식은 쌍곡선의 초점이 x축에 있을 때 이런 식이 나왔고요. 다른 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하고 뒤에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다. 이때는 초점이 y축 위에 있을 때죠. 자, 여러분이 쌍곡선 할 때 헷갈리는 게 바로 이 부호예요. 자, x가 있는 이 식의 부호를 플러스로 맞춰줬을 때 나오는 규칙을 봐야 돼요. 보세요. x가 있는 항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 y제곱항의 부호는 음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의 부호가 이렇게 플러스이면 이 쌍곡선은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거, 상수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이면 그 쌍곡선은 초점이 y축에 있는 쌍곡선입니다. 여러분이 부호를 꼭 확인하고 쌍곡선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꼭지점을 가르쳐 줘 버렸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자, 마이너스 1,0과 1,0이 바로 꼭지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쌍곡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쌍곡선이 그려질 때 점근선은 바로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 쌍곡선은 평행이동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근선도 원점을 지나는 점근선이 됩니다. 자, 쌍곡선의 식을 알면 이때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는 식이 있었죠? 어떤 거였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다. 자, 위에 있는 이 식이든 이 식이든 a, b 값을 찾으면 그걸 가지고 점근선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쌍곡선이 평행이동하면 이 점근선도 똑같이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점근선의 방정식이 루트 3x 마이너스 루트 3x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써보면 a분의 b라는 게 바로 루트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관계식이 b는 루트 3a다. 우리가 관계식을 하나 찾았고요. 그리고 x축에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 있냐면 바로 앞에서 배운 두 가지 식 중에 위에 있는 식을 갖다가 써주면 되겠죠. 자,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지점이 1,0이라는 건 바로 이 쌍곡선이 1,0을 지난다 이기 때문에 1,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1,0을 이 식에 대입해주면 바로 a제곱분의 1 빼기 y자리에 0 대입하면 0이겠죠. 그러면 얘 값은 1이 됩니다.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 중에서 양수가 되는 건 1이죠. 1이고 그러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럼 A 값과 B 값을 다 찾았네요. 따라서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거는 바로 A, B 값을 다시 여기에 대입해서 찾아주면 되겠죠.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즉 1이니까 1 제곱하면 뭐 마이너스 1 제곱해도 1이죠. 그래서 x제곱 빼기 b제곱인데 b 값을 제곱하면 3이죠. 3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은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 대한 식을 가장 기본적인 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4번 같은 문제가 이제 여러분이 좀 재미있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4번은 포물선에 대한 문제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8x의 초점 F를 지나는 직선이 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하고 두 점 A, B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PQ라 하자. AP 더하기 BQ 값이 8일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만 보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배웠던 걸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포물선의 방정식이 일단 y제곱은 8x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초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포물선이 y제곱은 4px고 바로 이 p값이 x축에 있는 초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따라서 p값은 2예요. 그러면 초점, 즉 f의 좌표가 나오죠. f의 좌표는 2,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건 AP 더하기 BQ AP 더하기 BQ의 값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에서 나오는 어떤 개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그림에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준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준선을 그어놓고 생각을 하면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포물선의 정의를 적용하면요. 자, 그래서 이 포물선의 준선을 그려봅시다. 자, 초점이 2,0이기 때문에 준선은 x는 2가 되겠죠. 이렇게 x는 2가 준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바로 AF의 길이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포물선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죠. 자, 포물선 위에 한 점, 바로 A라는 점이 있고요. 이 A라는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랑 어떤 게 똑같죠? A라는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똑같죠. 그래서 AF 길이랑 여기를 M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AM의 길이가 똑같게 되죠. 그쵸? 근데 AM의 길이는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나눠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나눠서 쓸 수가 있겠죠. 이 길이를 나눠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AP의 길이에다 더하기 자, PM의 길이는 얼마죠? 우리는 준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죠. 그래서 PM의 길이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B라는 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B라는 점. 자, 그러면 포물선 정의에 의해서 자, BF라는 이 길이 BF라는 이 길이랑 B에서 준선까지의 길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바로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N이라고 할까요? BN의 길이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또 이 BN의 길이도 위에서 했던 것처럼 BQ 더하기 QN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이걸 바로 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BF라는 길이는 바로 BN이라는 길이랑 똑같죠. 지금 여기서는 포물선의 정의가 쓰였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 때문에 BN의 길이는 BQ의 길이에다가 여기도 똑같이 2라는 값이 되겠죠. NQ의 값은 2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문제에서 찾으라고 했던 선분 AB의 길이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의 길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AF의 길이에다가 더하기 BF의 길이랑 똑같죠. AF에다 BF의 길이를 더하면 AB의 길이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주는 얘네들을 갖다가 쓰겠습니다. 근데 포물선 정의와 문제에 따라 AF의 길이는 AP 더하기 2라는 길이랑 똑같고 더하기 BF라는 길이는 BQ 더하기 2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식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AP에다가 BQ를 더해주고 상수 길이는 더하면 4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값 AP 더하기 BQ 이 값이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8 더하기 4가 되겠죠. 따라서 AB의 길이는 12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전형적인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한번 찾아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5번입니다. 5번은 타원 25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은 1이다. AB 값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직선 y는 x 더하기 4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할 때 점 C 4,0에 대하여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즉 2차 곡선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X축, Y축 있고요. A 값이 5, B 값은 3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원의 꼭지점 여기가 5, 여기는 마이너스 5. 자, Y축에 있는 꼭지점 하나는 3,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을 거예요. C점이요. 그러면 여기를 뭐 C라고 하면 어떤 관계식이 있죠? 뒤에 있는 5의 제곱에서 C제곱을 빼주면 3제곱이 된다. 즉, 한 축에 같이 있는 것들 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의 제곱에서 안에 있는 것 제곱을 빼면 나머지 하나 있는 거의 제곱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5의 제곱에서 C의 제곱을 빼주면 3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넘기고 계산하면 25 빼기 9는 C제곱, 즉 16은 C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C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즉 점이 4랑 마이너스 4 이렇게 X축에 그려주면 되겠죠. 일단 얘를 지우고 그려주면 초점은 이쪽이 4, 이쪽을 마이너스 4 이렇게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x 더하기 4라는 그래프를 그려줄 거예요. 자, 그런데 y는 x 더하기 4에 y절편은 즉 y축과 만나는 점은 4,0 이렇게 되고요. x절편은 마이너스 4예요. x절편이 마이너스 4라는 건 바로 이 초점을 두 개의 초점 중에 하나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y절편이 4이기 때문에 직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직선과 타원이 만나는 그 점을 AB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를 A, 이쪽을 B라고 하고요. 자, C점은 어디냐면 바로 다른 옆에 있는 4,0이라는 다른 초점이 C가 되겠네요. 바로 이게 C라는 점이 되고요. 자, 이때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리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려보면 바로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겠죠. 그게 바로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 삼각형은 지금 초점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초점을 기준으로 이 삼각형의 둘레를 따로따로 구해 볼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초점을 기준으로 바로 이렇게 하나 구하고요. 나머지 이렇게 하나 구할 거예요. 이 길이들을 x, y, g, w라고 하면 얘네들 사이에 관계식이 있겠죠. 어떻게 관계식이 있냐면 x 더하기 y는 바로 이 a 값이다. 근데 a 값이 5니까 10이다. 그리고 gw 더하면 얘네들도 2a 값이다. 왜냐하면 B라는 점에서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타원은 똑같이 10이 됩니다. 그런데 삼각형 ABC의 둘레는 우리가 나눠서 구한 거잖아요.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w를 다 더해주면 삼각형 ABC의 둘레가 나오겠죠. 따라서 얘는 10 더하기 10이 돼서 20이 됩니다. 자, 이것도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지만 타원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8x. 자, 이제 여러분이 이걸 보면 y제곱은 4px를 떠올려야 되고요. 따라서 p값은 2다 라고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 포물선 위의 점 P와 점 A 4,2에 대하여 AP 더하기 PF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 나오면 문제가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문제 이해도 되면서 풀이 방법도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 푸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y제곱은 4px인데 y제곱은 8x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초점은 2,0이 되고요. 포물선은 바로 이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얘가 y제곱은 8x예요. 자, 포물선에서 나오는 건 또 바로 준선이죠. 준선은 얘도 x는 2가 준선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포물선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걸 나타내 볼게요. 문제에서는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 아무데나 일단 점 찍어서 p 값이라고 했고요. 자, a 값은 뭐냐면 a는 4,2라고 했어요. 4,2를 찍어 볼게요. 4,2 대충 뭐 이 정도에 4,2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x자리에 4 대입하면 y값이 2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a값은 고정된 어떤 점입니다. 자, AP 더하기 PF를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는 초점이기 때문에 초점은 2,0인 점이고요. AP 길이는 이 길이, PF 길이는 얘가 되겠네요. 이 두 길이를 합한 값의 최소값을 찾으시오 라고 했고요. 이 중에서 움직이는 점은 어떤 점이죠? 바로 이 P라는 점이죠. 이 P라는 점이 여기 있다가 뭐 이렇게 해서 포물선 위로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마다 바로 이 PF 길이와 PA 길이를 찾아서 더했을 때 최소값을 찾으시오 라는 문제인 거죠. 이것도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바로 PF의 길이 있죠. 이 길이랑 똑같은 길이가 있어요. 어떤 길이죠? 바로 P에서 준선에 내린 이 길이랑 PF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M이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쓰냐면 AP의 길이에다가 PF의 길이를 더하는 거나 PF의 길이나 PM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AP의 길이에다가 PM의 길이를 더하는 게 똑같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AP에다가 PM의 길이를 더할 거예요. P점은 움직이면서 P점이 여기 있다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겠고, P점이 여기 있으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길이를 합하면 최소가 되는 점은 어떨 때 최소가 될까요? 그쵸? 직선과 직선을 합했는데 그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두 직선을 합했을 때 한 직선이 돼버리면 그게 바로 가장 짧은 선이 되겠죠. 즉, 바로 A라는 점에서 바로 이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바로 이 까만색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는 바로 여기에 P가 있으면 이게 AP 길이와 PF 길이의 최소값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P 더하기 PM의 최소값은 바로 A 4,2에서 준선 x는 2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쉬워요. 어떻게 되죠? 자, 이 길이는 2고 이 길이는 x좌표인 4가 되겠죠. 따라서 2 더하기 4에서 6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니까 문제 이해가 더 쉽고 문제 푸는 방법도 알 수가 있겠죠. 다음은 7번입니다. 7번은 자, 그림과 같이 80km 떨어진 두 섬의 기지 A, B에서 이동 중인 배 P의 전파를 보내 거리를 계산하였더니 배와 두 기지 사이의 거리의 차가 항상 40km로 일정했다고 한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배와 두 기지 사이의 거리의 차라고 하면 떠올려야 될 게 얘는 쌍곡선 문제다 이렇게 떠올리면 되겠죠. 거리의 차가 항상 일정한 건 쌍곡선이니까요. 거리의 차가 항상 40km로 일정했다. 두 기지를 연결한 직선을 X축, 두 기지 A, B의 중간 지점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축을 그릴 때 선분 PA가 X축의 수직인 경우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쌍곡선의 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P라는 점에서 수직으로 X축에 수직으로 선분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직각삼각형 하면 떠오르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경우를 다 풀어볼까요? 첫 번째는 쌍곡선 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쌍곡선 식을 이용하면 일단은 쌍곡선의 식을 떠올려야 되겠죠?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여기서는 초점이 x축이 있기 때문에 상수항은 1입니다. 자, 그럴 때 배와 두 기지 사이의 거리의 차가 이 a인데 그게 40km로 똑같다. a는 20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초점인 c의 값은 40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초점은 40 마이너스 40이 되고요. 꼭지점은 20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B 값은 어떻게 찾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는 이때는 초점 값이 되겠죠. 뒤에 있는 40이라는 값의 제곱에서 앞에 있는 꼭지점 값의 제곱을 빼면 b제곱이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40의 제곱 빼기 20의 제곱은 b의 제곱이다. 그러면 1600에서 400을 빼면 b제곱, 따라서 b제곱은 120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쌍곡선의 방정식을 최종적으로 써보면 자, a 값은 20이니까 400분의 x제곱 이렇게 되고요. 빼기 b제곱 값은 1200이니까 그대로 갖다가 써보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P라는 점은 어떤 점이에요? P라는 점은 지금 40, P라고 볼까요? 자, 얘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40, P를 대입해 볼 거예요. 자, X자리에 40 대입하면 1600, 400은 그대로. Y자리에 P 대입하면 P제곱 1200은 1이다. 자, 양변에 1200을 다 곱해주면 3 곱하기 1600 빼기 P제곱은 1200이다 이렇게 되고요.
P제곱은 그러면 4800에서 1200을 뺀 게 되네요. 그러면 3600. 따라서 P값은 60이 되겠네요. 즉 대입해주면 찾고 싶은 점 P의 좌표는 바로 40,60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그림에서 바로 푸는 방법인데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BP의 길이를 A라고 하고 PA 길이를 B라고 했어요. 그러면 A와 B 사이의 관계식은 A 빼기 B, 거리의 차가 항상 40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B제곱 더하기 80의 제곱은 A제곱이다 라는 또 식이 나오겠죠. 이 두 가지 식을 연립하면 A, B 값을 찾을 수가 있고요. 바로 P의 좌표는 A의 X좌표인 40에다가 B다 이게 찾으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은 8번입니다. 8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쌍곡선 9분의 X제곱 빼기 16분의 Y제곱은 1에 두 초점 F, F'과 쌍곡선 이외의 점 P에 대하여 OP는 OF가 성립할 때 삼각형 PFF'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PFF'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과 높이를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볼게요. F'F를 밑변, 그리고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바로 여기를 높이라고 해서 높이를 찾으면 초점의 좌표는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높이만 찾으면 삼각형의 넓이를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식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찾읍시다. 자, 일단 꼭지점, 쌍곡선의 꼭지점은 여기는 A 제곱자리에 9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쌍곡선의 초점의 X좌표를 C라고 하면 바로 C제곱 빼기 3의 제곱은 B제곱인 16이 됩니다. C제곱은 9 더하기 16, 25가 되고요. C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즉 여기는 5,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냐면, 자, P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OP는 OF의 길이, 즉 점과 점 사이의 길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P 자리를 m,n이라고 둘까요? P의 좌표를 m,n이라고 두면 자, 어떤 식이 나오냐면 첫 번째, 이 P점은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9분의 m제곱 빼기 16분의 n제곱은 1이다 라는 식이 한 가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자, OP의 길이랑 OF의 길이가 똑같다고 했는데 OF의 길이는 5예요. 그래서 OP의 길이, 즉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죠. 그러면 루트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거리가 5다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밑에 있는 2번의 식을 제곱해 줄게요. 그러면 얘는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25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n제곱은 25 빼기 m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를 위에 있는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9분의 m제곱 빼기 16분의 n제곱자리에 25 빼기 m제곱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9와 16, 분모에 있는 9와 16을 없애주기 위해 9 곱하기 16 하면 144죠. 그래서 양변에 144를 곱해요. 그러면 16m제곱 빼기 9 곱하기 25 빼기 m제곱은 144가 됩니다. 계산을 해주면 16m제곱 빼기 9 곱하기 25 하면 225인가요? 맞죠? 더하기 9m제곱은 144다. 25m제곱은 225 넘기면 9, 6, 36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m제곱은 25분의 369가 되겠죠. 그러면 m은 5분의 루트 36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n제곱을 찾아볼까요? n제곱은 25에서 m제곱을 뺀 거라서 25분의 369를 뺍니다. 그래서 25로 통분하면 625 빼기 369가 됩니다. 25분의 256이 되겠네요. 그러면 n 값은 5분의 루트 256이 되겠죠. 그러면 n 값은 5분의 256은 16의 제곱이죠. 그래서 16이 됩니다. 따라서 이 높이의 길이인 n 값은 5분의 1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 길이는 10, 높이는 5분의 16. 따라서 여기다 쓸게요. PF'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인 5분의 16이다. 자, 약분하면요. 2, 5, 10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따라서 답은 16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방법이냐면 원이라는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OF의 길이나 OF'의 길이가 똑같겠죠. 그러면 이 세 점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원 위에 있는 점인데 F'과 F가 지름이 돼요. 그러면 바로 각 P가 바로 직각이다, 90도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30페이지와 31페이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차 곡선의 접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